중동 지역 전쟁 위기 등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 절반 정도가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반면 늘리는 곳은 3%에 불과합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구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지 양성 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독일 직업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일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구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이 대구 도심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켓을 들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외쳤습니다. 228 공원에서 대구시청까지 행진을 하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곡밥 묻은 것을 저녁에 진수성찬으로 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정말 차별과 동정의 시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거리로 나온 이들은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동권을 요구하고 통합교육을 요구하고 교육권을 요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달라, 시설에서 이제는 나오게 해달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장애인 단체들이 보란듯이 짓밟히고.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대구시에 7개 중점 과제, 13개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성 강화와 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대, 그리고 탈시설 지원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위험에서부터 대형 재난을 초기에 예방하는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밤 한 여성이 도로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한참을 앉아 있던 이 여성은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차로 향합니다. 어둠 속 이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만 운전을 하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관제요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자 이 같은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 CCTV가 없었더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2,110대를 통해 지역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 30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불이 나거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경찰이나 소방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마을 사이에 연기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큰 불은 아니고 일단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순찰을 봐주십사.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인 CCTV는 200만 화소 이상급으로 보다 세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AI 관제 기법이 도입돼 멈춰있던 CCTV 화면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관제 요원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옷의 색깔 등 찾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을 입력하면 모니터가 알아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찾아주고 또 그 사람의 경로를 추적해내기도 합니다. 3월에는 봄맞이 옥포읍 육아읍 벚꽃축제 때에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인파 관리에 전념하였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빌산 창꽃 문화제가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집중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수배 차량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귀중품을 분실했거나 교통사고 증거 자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녹화한 CCTV 영상은 30일 동안 보관한 뒤 자동 폐기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의 45%가 투자를 축소하기로 한 반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란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 계획을 조사했더니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한 현재 투자 상황에 대한 물음에 45%가 계획보다 축소, 지연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분야의 투자 위축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심했습니다. 투자가 축소되거나 보수적 입장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재고 증가 등 수요 부진이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과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도 각각 2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 공정 개선 등 혁신 투자는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자에서 혁신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물음에 10% 미만 투자한다는 기업이 33.8%로 가장 많았지만 20에서 30% 투자한다는 응답이 22.5%, 30에서 40% 투자한다는 응답도 10.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2년 만에 다시 도입한 임시투자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10곳 중 9곳이 별 영향이 없다거나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해 아직은 현장에서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가 대학교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이르면 중학교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꿈과 적성을 찾아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또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BTV는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해드리는 연속기획 새 시대의 미래교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독일 직업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명장을 양성하고 있는 대구 일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일마이스터고등학교는 옛 동부공업고등학교의 바뀐 교명입니다. 2015년 기술 장인 양성을 목적으로 대구 최초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매년 취업률 100%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대구 1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독일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 부품 가공과 수업 현장,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등 정밀 기계들 사이에 피부색이 다른 외국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독일 직업학교 소속의 이 학생들은 대구 1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환 학생 자격으로 국내 학생들과 함께 직업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선진 기술을 습득해온 외국 학생들이지만 우리나라 직업 교육과 또 다양한 교육 과정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Wir an unserer Schule sind wir nur alle 3 Wochen. Hier schlafen die Schüler ja in den Dormitories. Wir übernachten da nicht, sondern gehen nur für 8 Stunden pro Tag in die Schule und lernen dann. Und es gibt hier auch viel mehr Fächer, es gibt mehr Sportprogramme, die man noch nach dem Unterricht machen kann. Und die gibt es bei uns nicht. Wir gehen dann nur zum Lernen hin. Genau. 대구1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도 매년 9주에서 12주 과정으로 독일 현지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과의 학생 교류는 2018년 처음 시작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습니다. 외국인 학생과 수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듣고 직접 보고 배우면서 되게 눈도 높아지고 이제 외국에 대한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뭐 독일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수업 자체도 되게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되게 약간 대학교 강의 느낌으로 잘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구1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매년 5월 교내 체험 박람회에 60여 개 강소 기업들이 찾아올 정도로 이미 지역 산업계에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른바 대군 강해, 즉 대기업과 공기업, 군 특성화 과정, 강소 중견기업, 해외 취업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저는 늘 우리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잘 찾아라. 우리 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는 달리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대구1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해 취업률 100%라는 기록을 해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학교의 가르침처럼 학생들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키워나가며 최고가 아닌 하나뿐인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기 용인시가 로봇을 이용한 장애 재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시행하던 치료법을 지자체가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고나 질병 후유증으로 걷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으로 7년 전부터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인광 씨. 다리에 기기를 묶고 한 발씩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운동이 되는 건 물론 자신의 모습과 하중, 속도까지 기록해주는 로봇기기 덕분에 요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위지하면서 걷다가 로봇 재활 치료 받으면서 체형 교정이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10년 전 갑자기 쓰러져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이필주 씨도 로봇 재활기기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체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마련된 맞춤형 재활 로봇이 일어서는 것부터 보폭을 넓히고 근육을 키우는 것까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일단 보폭이 커진 거, 그다음에 표준으로 걷는 거, 코어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 경증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단계별 치료 로봇 3종류를 갖춘 스마트 재활센터가 용인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활 치료 비용이 민간 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면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일반 의료기관의 20분의 1?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좀 서비스를. 센터엔 게임존과 재활 피트니스존 등 이른바 스마트짐도 들어서서 장애 정도에 따른 재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텝 1, 2, 3의 재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기흥 장애인 복지관 스마트 재활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훌륭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재활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 기흥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용인시는 올해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개소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450여 년 전 당시 조정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겠다며 고향 안동으로 돌아간 퇴계 이황 선생.
퇴계 선생이 고향으로 걸어간 700리 길을 따라 걷는 재현 행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요. 시대를 거슬러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순례길에 일반인과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울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270km에 달하는 도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455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이 고향 안동으로 떠난 길을 따라 걷는 행렬입니다. 14일간의 긴 일정 동안 참가자들은 실천과 공경, 배려와 존중을 강조한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배운 것을 실천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듣고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임금과 조정신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던 퇴계 선생.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굳은 신념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나아가고 자기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물러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신 퇴계 선생의 정신이 아주 가슴에 닿습니다. 퇴계 선생의 소원 설립 운동은 지방에도 유능한 인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행적은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경북도의 정책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경북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도 퇴계 선생이 다산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후학을 기르는 문제에서 많이 배우고 한편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20km씩 걸어 25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한 뒤 퇴계 선생 위패를 모신 상덕사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여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모집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화재나 소방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는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대구에는 현재 83개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들 업소도 갱신 요건이 적합할 경우 2년 단위로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주택 10곳 중 6곳 이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에 있는 전체 주택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비율은 65.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13%포인트 이상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모다 음식문화거리와 장기 먹거리촌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됐습니다. 달서구는 이 두 거리를 달서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CEO 외식 경영 노하우 특강과 1:1 맞춤형 외식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달서구는 이들 음식문화거리를 달서만나 음식점과 위생등급 음식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차도와 도시철도 진출입구 그리고 버스 정류소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비롯해 통행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단속은 개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한 뒤 대여업체의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 10곳을 신규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 통합정책 추진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유치원 원장, 교사, 학부모 등 15명의 위원이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합니다. 군민 80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재료를 활용한 핸드폰 가방 만들기, 인견 티셔츠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서구의회가 오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의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이스터는 독일어로 장애인이란 뜻이죠. 오늘 뉴스에선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는 대구 일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모습 만나봤습니다. 저희 BTV에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영마이스터들의 여정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